요즘 기초연금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0월에 정부가 국회에 이 연금 개혁 방안을 이제 제출하기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연금 대상 이 축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그러한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단체가 있었는데요. ICSW라고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상목 회장이 이 국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정치적으로는 실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의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빈곤 문제는 연금 개혁과 확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의 논쟁 구도는요, 이 재정론자와 보장론자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우선 기금 소진 또 미래 재정 문제가 걱정이다 해가지고 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한 재정 확충 위주로 연금 개혁을 하자는 이 재정론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은 낮은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시장의 역할도 강조했었죠. 그러나 이 다른 한편에는 고령화로 커지는 빈곤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국민연금 인상이 필요하고 더 충분한 노후 보장과 장기 재정 안정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론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도 100%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본질은 이 적정한 보장에 대한 기능이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초연금은 노인층에 대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었는데요. 오늘 이 ICSW, 네, 국제사회복지협의회를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서상목 회장이 노인 빈곤 문제는 연금 개혁과 노인 일자리 확대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이번 2023년 여름호에 의하면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이 노인 빈곤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한국 노인의 어려움은 높은 자살률 통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요, 평균 17.2명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46.6명으로 이거 역시 2.5배 이상,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민 연금 제도가 정착된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등 이 유럽의 그러한 나라에 비해서는 고령이 들수록 자살률이 안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령이 될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서구 복지국가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꽤 오래됐던 거죠. 19세기 말이나 또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어서 대다수 노인들이 여기에 이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실시가 됐고요.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공적연금의 이 시작이나 또 혜택이 상당히 이 미흡한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현재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월 지급액도 56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이 활동이 불가피한 이러한 분들은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빈곤율과 자살률의 그러한 사각지대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CSW에서는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보단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노인 빈곤 문제는 연금 개혁과 확대로. 기초연금의 축소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확대를 하는 것이 현명한 그러한 국가적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를 하고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서 그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소모하면서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소외되는 30% 노인의 불만을 야기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여러분 아동수당은요,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것을요, 이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이 80%, 20%를 어떻게 이걸 구별해내냐. 그래서 그런 행정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대상자로 100%로 확대 실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이 노인에 대한 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이 같은 컨셉인데요. 이 기초연금은 30%를 왜 이거를 갈라치게 할까? 30%를 왜 부지급할까? 여러분, 이 같은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를 한다면 이건 같은 우리가 형평성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를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같은 18%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된다. 다행히 지금은 적립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지만 이 지적한 대로 기초연금 대상이 모든 노인으로 확대된다면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순수 소득비례연금, 그러니까 내가 낸 것만 내가 가져가는, 여기에 정부가 일정 비율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이자를 좀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요, 이 국민연금도 고갈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형평성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은 우리나라의 이 서상목 회장은 이 우리나라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분이는데요. 어쨌든 기초연금은 축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노인에 확대를 하고 국민연금을 내가 낸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이 순수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한다면 지금 미래 세대죠. 30대, 40대, 50대는 큰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초연금 개혁입니다. 기초연금 개혁은 지금 현재 노인 빈곤율 자살률, 왜 선진국이라는 또 OECD 경제 10위권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왜 빈곤율 자살률이 꼴찌일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적연금 제도를 시행한 게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확대를 하고, 기초연금 확대를 통해서 노인 빈곤율 자살률을 개선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자. 이것은 아동수당 100% 확대와 논리적인 타당성, 공정성이 같다는 거거든요.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노인층은 이거를 갈라치기 위해서 30%를 부지급하고, 그렇다고 아동수당은 그러한 행정력, 행정비용 낭비성 때문에 100%를 지급했는데 이거 정말 안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자기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요, 현행 9%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18%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적립기금에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낸 것만 내가 가져가는 그러한 비례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연금개혁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이제 10월이면은요,
이제 8월, 9월 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어떠한 카드를 선택해서 또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얼마 전 제가 이 방송한 영상에서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내년 4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이 개혁보다는 일단 기초연금에 대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확대되지 않을까 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기초연금 확대를 하자라는 그러한 주장이나 보도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 축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이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국제사회복지협의회죠. ICSW의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나 또 정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